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평생을 바쳐 일궈온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몸은 병들었으며 곁에는 온기 한 점 나눌 사람이 없는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진 노년의 모습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 장면은 슬프게도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닥칠 수 있는 쉽지 않은 미래입니다. 특히 50대라는 급격한 변화의 문턱을 넘어서면 우리가 믿어왔던 삶의 공식들이 무섭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어떤 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향기가 짙어지는 어른이 되고 어떤 이는 갈수록 초라함의 늪에 빠지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끔찍한 노후의 덫을 피하고 인생의 황금길을 당당하게 맞이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평생을 후회 속에 살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단락, 노후의 삼각 지지대 마이너스 신체, 자산, 그리고 유대감. 우리의 노년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1순위로 자본을 떠올리지만 사실 인간의 삶은 철저히 육체라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제 아무리 통장에 억만금이 쌓여 있어도 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통증에 시달리며 거동조차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부귀영화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노후 준비의 출발점은 바로 건강한 신체를 보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절실한 것이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의 가치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은퇴와 동시에 고정 수입은 줄어드는데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의 우환은 마치 도둑처럼 찾아와 우리의 주머니를 노립니다.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환상에 가깝고 자산은 늘어나기보다 분산될 위험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가 바로 관계의 기술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를 가장 아프게 찌르는 가시는 다름 아닌 고독입니다. 나 자신은 물론 가족, 친구와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메마른 노년의 생기를 불어넣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두 번째 단락, 은퇴자가 경계해야 할 3가지 치명적인 환상.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분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건강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는 자만입니다. 몸은 가장 정직한 자산인 동시에 가장 가변적인 변수입니다. 지금의 컨디션이 평생 갈 것이라는 믿음은 노후를 망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둘째는 부동산 하나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입니다. 집은 우리에게 평온한 안식처는 될 수 있어도 당장 입에 풀칠을 해주는 유동 자산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집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과 수선비는 계속 나가는데 정작 현금이 필요할 때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그보다 막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연금의 중요성을 늘 강조합니다. 셋째는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품격 있게 살 수 있다는 고립된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닥쳤을 때 내 곁에서 손을 잡아줄 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입니다. 인간은 본래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상호성을 망각하는 순간 노후는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세 번째 단락, 노후 준비의 마침표는 존재하는가? 우리는 종종 이제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노후 준비는 진행형입니다. 과거 환갑잔치를 크게 치르던 시대와 달리 지금은 100세를 넘어 120세까지 내다보는 초장수 시대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100세를 맞이하여 국가의 축하를 받은 어르신이 2658분에 달합니다. 건강도, 자산도, 인간관계도 항상 새로운 변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매듭지어진 노후 준비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내가 오늘 내 몸을 어떻게 돌볼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매달 지출할 생활비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외로울 때
마음을 터놓을 안심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꽤 성공적인 인생 이막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자부해도 좋습니다. 네 번째, 단락 아파트 신화의 그늘과 비상자산의 구축. 한국인들에게 아파트는 단순한 집 이상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역시 시간이 흐르면 노후화되고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소모성 자산입니다. 특히 경제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만 묶어두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대신 끊임없이 현금을 창출하는 연금이라는 비상 자산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조언합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월급을 받는 주택연금까지 사중의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연금은 내 보금자리를 지키면서도 노후의 생활고를 해결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매달 일정액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년의 안독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단락 초고령 사회의 도래와 노인 빈곤의 처절한 현실. 2025년부터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사회 구조 전체가 고령층 중심으로 재편됨을 뜻하지만 동시에 돌봄과 부양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의료 혜택은 사실 젊은 세대의 헌신과 세금으로 유지됩니다. 이에 대한 깊은 감사와 상호 존중의 마음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더욱 뼈아픈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노인 빈곤과 자살 문제입니다.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배경에는 대개 처절한 빈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골리는 문제를 넘어 평생의 노력을 실패로 규정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채찍질과 같습니다. 가난은 인간의 품위를 앗아가고 삶의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무서운 적입니다. 여섯 번째, 단락 안락한 노후를 위한 주거의 기술 마이너스 제자리 늙기.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내가 익숙한 집에서 평온하게 노년을 보냈고 생을 마감하는 것은 모든 노인의 로망입니다. 정든 이웃과 편리한 지리적 환경은 우리에게 비할 데 없는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이사를 고려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모든 생활 인프라가 집약된 백화점 근처가 최상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우리에게는 복지관 근처가 최고의 명당입니다. 복지관은 단순한 여가 시설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 저렴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 건강관리, 그리고 위급 시 나를 살펴줄 돌봄의 망이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복지관 근처에 산다는 것은 삶의 활력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받는 일입니다. 일곱 번째, 단락 이사할 때 반드시 살펴야 할 3가지 생존 인프라. 인생의 후반전에서 거처를 옮길 때 저는 다음 3가지를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주변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좋은 이웃은 그 어떤 보안 장치보다 든든하게 우리의 심리적, 실질적 안녕을 지켜줍니다. 둘째는 언제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시설입니다. 가까운 곳에 산책로가 있거나 공원의 운동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면 건강 자산을 지키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셋째는 우리 집 주치의 역할을 해줄 1차 의료기관입니다. 특히 가정의학과는 내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전문 병원으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친절한 의사와 약사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불안감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덟 번째, 단락집의 크기와 안전 마이너스 비올수록 커지는 자유. 나이가 들면 집의 평수보다 중요한 것이 관리의 용이성과 안전입니다. 너무 넓은 집은 청소가 고역이 되고 텅 빈 공간은 오히려 고립감만 키울 뿐입니다. 저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고 회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10평 정도를 제한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신체 변화에도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복지적 공간의 마지노선입니다. 또한 어지럼증이나 근력 저하를 대비해 벽면에 안전봉을 설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거 환경에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소음입니다. 노년기에는 시력은 약해져도 청각은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어 층간소음이 심한 곳은 배타성과 스트레스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9번째 단락, 은퇴 이후의 공허함을 꽃으로 채우는 법. 은퇴 직후에는 꿀맛 같은 휴식이 찾아오지만 그 유효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진 24시간의 백지는 처음에는 여유로 보이지만 곧 고통스러운 공허함으로 변합니다. 우주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듯한 이 막막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저는 은퇴하기 전에 미리 내 삶의 여백을 무엇으로 채울지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나만의 시간표를 촘촘하게 짜야 합니다. 등산, 자원봉사, 복지관, 교육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 인생의 설계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도 보지 말고 나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경영하십시오. 목적지 없는 지하철 여행이라도 내가 정한 스케줄이라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성취가 됩니다. 10번째 단락, 취미와 몰입 마이너스 나를 잃지 않는 지적인 탐험. 진정한 취미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분야에 깊이 빠져들어 나만의 무아지경을 경험하는 몰입의 과정입니다. 아직 흥미를 느끼는 대상을 찾지 못했다면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시도해 보십시오. 서예, 수예, 스포츠 댄스 등 생소한 세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잠자고 있던 열정이 깨어날 것입니다. 특히 저는 10쪽 독서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서점에 가서 딱 10페이지만 정독하고 마음에 남는 문장 하나를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습관이 반복되면 당신은 어느새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춘 유식한 어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뇌를 둔하게 만드는 짧은 영상 쇼츠에 몰입하는 시간은 과감히 줄이십시오. 대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지하철 옆 사람의 신발이나 표정을 관찰하는 인문학적 즐거움을 만끽해 보시길 권합니다. 11번째 단락, 나이값의 품격과 어른다운 삶의 지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삶의 규모를 지혜롭게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국어를 잘해서 내 처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학을 잘해서 내 분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내 건강 상태와 경제적 능력, 관계의 깊이를 수시로 점검하며 절제 있는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나이값을 한다는 것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얻은 지혜를 열매로 맺는 일입니다. 젊은 날의 이기심을 깎아내고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할 줄 아는 여유를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른다움입니다. 반대로 자랑질, 이간질, 지적질이라는 세 가지 주태는 노년을 추하게 만드는 독약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자식 자랑이나 돈 자랑은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12번째 단락, 부부와 친구 마이너스 관계의 마지막 안전망. 노년의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서로를 깎아내리는 무시입니다. 당신이 평생 해온 게 뭐야? 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이 일궈온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잔인한 폭력입니다. 욕설 역시 상대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고 자신의 인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부부는 하루 3시간 정도는 각자의 영역에서 시간을 보내며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폭도 중요하지만 깊이가 핵심입니다. 관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들 곁에는 늘 온기가 머물지만 정서적으로 나를 착취하거나 통제하려는 이들은 단호하게 멀리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악의적인 가스라이터가 당신의 삶을 침범한다면 차단을 넘어 도망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로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성장을 충분히 지켜보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은 그 희생의 값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고독한 벌판이 아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정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